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소식들이 나와 있는데 기분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물론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소식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딱 들어보면은 앞으로 그래도 잘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져볼 수 있을 정도의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아버지라 불리는 이 남자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인데요. 이 전 CFTC 위원장으로서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포브스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출시한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가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문서를 통해서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사의 초반부터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는 전 CFTC 위원장으로 있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SEC는 그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나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아침에 International Financial Law 리뷰를 통해서 상품 전문 변호사인 콘레드 바할케와 함께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인 암호화폐와 미국 증권법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서라는 글을 통해 XRP가 왜 증권이 아닌가에 대해서 다뤘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은 그 글에서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XRP가 왜 증권이 아닌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XRP는 통화에 가까우기 때문에 SEC보다는 연준과 중앙은행들이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사에는 약간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분산 원장에 기반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리플은 XRP를 투자 상품으로 내놓지 않았고 XRP 홀더들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설명 또한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안카를로와 함께 이 글을 쓴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냥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대형 로펌에 속해 있는 그런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기사에는 이런 언급도 살짝 되어 있는데요. 지안카를로의 고용주는 리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지안카를로가 순수한 의도로 XRP를 위해서 이런 글을 썼다라기보다는 리플사를 통해서 고용주를 통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해보게 됐는데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지안카를로가 돈을 위해서 가짜로 이런 기고문을 쓰진 않았겠죠. 또한 이 포브스의 기자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XRP의 증권 여부는 암호화폐 홀더들 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파트너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안카를로 전 회장의 주장이 맞다면 리플사는 아마도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핀테크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XRP의 앞길을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증권 문제이니까요. 자, 그런데 기자도 지적을 했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자, 문제는 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가 더 이상은 이제 현역 규제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좀 해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문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리플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법정 소송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SEC가 XRP 증권 여부를 발표를 할 때 참고로 삼아볼 수는 있겠죠. 특히나 하위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반박을 했다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SEC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긴 한데요. 다른 분들도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겠지만은 SEC는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단이기 때문에 분명 뭔가 반드시 계획은 있을 것이다. 과연 그 계획은 무엇이며 리플사와 XRP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정말로 있다라면은 이것들은 리플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계획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죽일 거였으면 진작에 죽였겠죠. 이렇게 크기 전에. 리플사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이제 IPO까지 하게 되면은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더욱더 불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리플사를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막을 거였다라면은 진작에 막았을 것이고, 일단 머니그램에서 XRP 통해서 송금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제 나서가지고 막지 않았었을까. 그들이 만약에 XRP가 증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지금 보십시오. 증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증권법상 이것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죠.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이오스처럼 벌금 좀 내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허락을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자면은 벌금도 이미 냈단 말이죠. 핀센에 어마어마한 벌금을 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SEC는 리플사의 성장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면은 잘 살아남고 성장하고 있는 미국 기업을 죽일 이유는 없다. 그 정도로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러한 소식을 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이 반기고 있긴 하는데요. 코리 존슨 같은 경우도 리트윗을 하면서 XRP에 대한 또 다른 자신감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사를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쓰잘데기 없다, 무슨 의미가 있냐,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라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지안칼로가 나와가지고 XRP는 증권이다 이랬어 봐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봐야죠. 일단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힘을 좀 더 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화가 많이 나고 뒤틀린 사람들에게는 XRP 가격이 직접적으로 오르지 않는 한 이 모든 정보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들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제나 문제는 가격이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의 제목을 읽어볼게요. 쿠팡 전염병 극복 모범 사례로 미국 CNBC 혁신기업 50개 중에 하나에 선정. 자, 이 소식을 제가 왜 들고 왔느냐. CNBC에서 선정한 이 50개의 기업 중에 리플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브래드 갈링 빵영하우스 같은 경우도 우리의 팀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전염병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50개의 회사들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 그 50개의 회사 중 28번째 리플사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쿠팡도 축하하고요. 쿠팡도 축하하는데 일단 저는 리플사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 리플사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송금하고 있다라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선정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선정돼가지고 XRP 가격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은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아닌 이 밖에서 보기에도 일단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인정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이 순위가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50개를 선정해가지고 나열을 해놓은 것 같은데 다른 사이트에서는 전부 다 그것이 순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점들은 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50개 안에 전 세계에서 50개를 뽑았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리플사가 들어갔다라는 또 나름대로의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짧은 짤짤이 소식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의 글로벌 기관 시장 총괄인 브리안 메디건 씨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향후 디지털 자산을 채택하는 메인스트림 기관이 많아질수록 유동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 그래서 유동성을 지배하는 자가 많은 선택을 받게 될 것, 채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에 이어서 디지털 자산 매매 시 비용의 긴축성, 시장 충격에 대한 탄력성, 광범위한 거래 상품, 오더북 뎁스 등은 유동성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속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조건과 유동성을 갖춘 암호화폐는 XRP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분의 예측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더욱더 많은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XRP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리플사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죠. 크리스 랄슨이 7,500만 XRP를 새로운 지갑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왕 팔 거면 전부 다 기부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이 XRP를 빙자한, 리플사를 빙자한 사기들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법은 전과 동일한데요. 여러분들의 지갑에 XRP 소량이 입금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뭐지? 하면서 딱 눌러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가짜 메시지가 뜹니다. 리플사가 에어드랍을 하니까 이 사이트로 와서 참여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좀 진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가짜 리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도메인도 리플.co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굉장히 비스무리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후리는 그런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 리플사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에어드랍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을 한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리플사가 주최하는 빵형이 주최하는 에어드랍은
100%를 넘어서 10만 프로 가짜다, 무조건 구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소식들 한데 쫙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처럼 토마토밭에 물주기 참여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고요. 광고주 방문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